정명훈 서울시장 예술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감옥도 가겠다. 이런 아주 격한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윤정희 기자하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윤정희 기자. 네. 자, 근데 일단은 본인이 프랑스에서도 지금 예술감독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리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정명훈 감독 15년 동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예술감독으로 15년 동안 지휘봉을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그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별 공연을 가지면서 이 15년 동안 잡아왔던 예술감독직을 내려놨는데요. 이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이 파리 오케스트라, 또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힐 만큼 명문입니다. 이날 고별 공연 분위기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고별 공연에도 파리 시민들 굉장히 가득 메웠고요. 이 공연 프로그램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메르시 마에스트로, 고맙습니다, 거장이라고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 곡인 말로 교향곡 끝나자마자 이 프랑스 시민들 전부 기립박수를 치면서 마지막을 축하했고요. 또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이 사장이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서는 이 라디오 프랑스 역사적으로 최초로 명예 음악 감독으로 추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네요. 그렇군요. 네. 정명훈 감독이 세계적인 지휘자고 실력이 대단하다. 이건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그 논란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그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정명훈 감독이 주말에 파리 특파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언론들을 만난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파리, 독일, 런던, 뉴욕타임스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어.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었던 거야. 10년 동안 그 정도 올라갔으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10년 전에 했었으면 누가 상관을 해? 그게 참 재밌더라고. 10년 동안 시장을 이 수준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올라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지금 오늘이라도 찾아서 내 자리에 앉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뉴욕 필하모닉에 가면 그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한 일 제대로 그대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땡큐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도 못해 사람들이에요.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후하게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정말 예술하는 분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모든 걸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데, 사실 외국에서 많이 정명훈 감독한테 인터뷰를 외국 언론이 요청한 것이, 물론 서울시장이 그동안 많은 또 발전한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동안에 이게 어떤 기본적인 말하는 룰을 제대로 지키고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다 지켜가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시장을 운영한 것인가 이런 것이 논란이 돼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외국 언론들의 관심도 있었을 텐데 모든 걸 다 우리가 그만큼 훌륭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해버리니까 참 정말 낙관적이시네요. 국민들이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할 텐데 자, 일단 정명훈 감독이 주말에 만났던 파리 특파원 저희가 전화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전승훈 파리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자, 전승훈 특파원. 자, 전승훈 특파원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전승훈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파리입니다. 자, 시차 때문에 지금 이 전화도 늦게 연결이 된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정명훈 감독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11월에 평양 공연을 추진 중이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성사가 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정 감독은 11월 아시아 투어를 하는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 오페라와 함께 평양에서 연주를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 악단이라서 방부에 더 큰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노라고 하지 않는 한은 성사될 것이라고 정 감독은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2012년 파리에서도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함께 합동 공연을 펼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는 인터뷰에서 남북한 합동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이 꼭 한번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에서 시향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액 문제 있었고 또 횡령 문제도 불거져서 좀 수사까지 되고 있는데, 자, 라디오 프랑스 지휘를 그만두게 된 것이 이런 국내에서의 스캔들과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이번 서울시향 사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관심이 많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라디오 프랑스 예술 감독을 그만둔 것은 이번 사건과 시향 사태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감독은 60살이 넘는 나이를 고려해서 4년 전부터 라디오 프랑스 측에 예술 감독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핀란드 출신 지휘자가 후임으로 지명돼서 이번에 음악 감독 교체는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 이 죄가 있으면 감옥에도 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정 감독은 내 연봉으로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거나 내가 시민 세금을 뺏어간다는 소리를 정말 듣기 싫다며 억울하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임 이후 10년간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면서 입장료 티켓과 기업 후원 수익이 수십 배로 늘어났다며 자신의 연봉이 결코 가치 없는 낭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감독은 자신은 외국에서도 똑같은 배우를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큰일이라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서 만약 내가 문제가 있다면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전수훈 특파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정혜 기자하고 또 나머지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본인이 결백하다는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네. 8월에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또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이 정 감독에 대해서 수사 빨리 해야 한다, 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다시금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어떤 논란이었는지 한번 논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정명훈 감독 8월에 귀국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8월에 소환 여부 검토한다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다 반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다른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 부분인데요.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쓴, 자기가 탔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쓴 항공료를 부당 청구했다. 1,350만 원 정도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타지도 않았던 비행기의 전자티켓을 허위로 제출했다. 그것도 4,100만 원어치나 허위 제출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게 지난 10년 동안 정 감독이 쓴 항공료에 대한 전부 전액을 다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돈들은 지금 본인이 다 갚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갚았더라도 예. 그죠? 유해 교수님, 네. 갚더라도 횡령은 횡령인 거죠? 그런데요, 횡령이 형법에서 제355조 1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갚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해질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고의성이 있다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아마 난 몰랐다라고 우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횡령죄로 싸움은 길어질 것 같고요. 길어질 때 횡령죄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일단 도덕성 문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에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와 함께 또 정명훈 감독의 음악적 성과는 또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